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김다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면택 의협 회장이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에 대해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더니 정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포츠 경기 도중에 룰을 바꾸는 게 어떻게 있냐. 자, 이게 정부의 인식이라는 겁니다. 이 의정 사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는 그냥 스포츠 경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비유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근데 스포츠 경기에서도 룰을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애매한 룰일 경우에는. 근데 지금은 의정 사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스포츠 룰을 따지고 말고 할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리 지금이라도 늦었을 때가 제일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바꿔야 됩니다. 의대 정원이 중요하다고 정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현 상태에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료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어, 의료가 잘 굴러가고 있다 그러면 의사를 정원할 필요가 없겠죠. 만약에 잘 못 굴러가고 있다 그러면 의료 수요가 필요하고 공급이 필요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의사들 정원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수치를 다 외우지는 못하니까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대충 뭐 100%, 93%뭐 이런 건 알지만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선비즈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다시 위기설이 나올 가능성은 없나라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정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래 진료는 평시에 103%잘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외래 진료 잘 유지되고 있다는 거. 입원은 평시에 97%. 이것도 뭐 상당히 잘 유지되고 있는 거죠. 뭐 100% 정도 유지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97%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잘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술은 93%입니다. 중환자실은 95% 정도로 유지되고 있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의사들이 의사 수를 정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오히려 줄여야 된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런 논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의료가 잘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전공의도 많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있는 의사도 많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만약에 현재 지금 의료 상황이 뭐 추석과 같은 그런 의료 위기 상황이 다시 올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아, 현재 외래 진료는 뭐 50% 정도 유지되고 있고, 입원은 뭐 한 30%, 수술은 20% 정도, 중환자실은 30% 정도 운영되고 있다. 그럼 엄청나게 다운된 거잖아요. 엄청나게 다운된 거죠. 그러면 말할 수가 있어요. 아, 역시 전공의들이 나가니까 의사들이 부족하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의사들을 증원했어야 할 수도 있겠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발표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본인들은 잘하고 있다는 발표지만은 그 뒷면은 의사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겉면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 의사들은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대학병원에 계시는 분들 엄청 고생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분들은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 한 분이 입원을 시키고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이런 과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도와주는 도와주면서 수련을 하고 어떻게 보면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전공의들이 없단 말이에요. 전공 의사가 없다면 의료 시스템이 유지가 안 돼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입원 뭐 90 몇 프로, 수술 90 몇 프로, 중환자실 90 몇 프로 다 잘 되고 있대요. 이게 본인들이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걸 말해야 되는데 그걸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네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좋은 지표를 보여줘요. 좋은 지표를 보여주면 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 잘 돌아가고 있네. 의사들 없어도. 그럼 2천 명 왜 정원해야 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참 무식하고 부끄러운 짓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또 몰라요. 그게 더 문제죠. 정보만 사실 부끄러워해도 문제인데 또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 말을 하면 제가 이제 인정합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할게요. 또 시비 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자, 밥그릇 싸움이에요. 밥그릇 싸움 맞습니다. 여기서의 밥그릇 싸움은 뭐냐면 피부 미용에 대한 레이저 치료에 대한 전 제거 같은 이런 거에 대한 밥그릇 싸움이 시작됐어요. 자, 제가 그전까지는 이게 밥그릇 싸움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의 의사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됐다라고만 이야기했지 밥그릇 싸움이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밥그릇 싸움이 시작됐어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정부가 어떻게든 의사들을 그 올가매고 잡아 이제 자기네들의 어떤 그 목적에 따라서 이용하기 위해서 있는 법들이나 법령들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중에 어떻게 보면 약간 충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피부 미용, 뭐 의료과 같은 레이저 치료 같은 이런 것들을 한 방에 개방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밥그릇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기존의 의사들 있죠. 뭐 정형외과, 성형외과, 피부과, 이제 피부 미용 하시는 분들인데 거기에 이쪽 한방사달도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야, 그전에, 의사들이 다 독점하고 있었잖아. 독점하고 있었으니까 그거를 풀어야지. 독점은 안 좋은 거야. 그래서 한 방에도 기회를 줘야지. 자, 여기서 간과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자, 한방, 우리가 같은 시스템에서 의료를 배웠나요? 어, 한방에 한번 가보세요. 한방병원 이런 데 가보면 과가 여러 개 있어요. 한 사람이 뭐 내과, 외과, 뭐 친구과, 뭐 소아과, 뭐 신경내과 뭐 이런 여러 과. 근데 우리나라 그런 의사들 있던가요? 별로 없어요. 일반 의료 개업한 사람들은 그럴 수는 있는데 저는 소아과 의사라 그러지 제가 뭐 산부인과를 한다든지 내과를 한다든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론 내과하고 소아과는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나눠져요. 외과 일단 기본적으로 내과 외과가 나눠지죠. 그리고 그 부분에서도 또 나눠져요. 성형외과 뭐 정형외과 일반외과 이런 식으로. 내과 계열 같은 경우도 내과 이제 소아과가 있고 가정의학과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한방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자, 그 사람들이 피부 미용을 할 수 있냐? 기본적으로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를 들어오면 안 돼요. 자, 이제 바크로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을 우리와 같은 의사로 인정을 한다. 그리고 뭐 최근에 대부분에서 MRI를 사용해야 된다니 초음파를 사용해야 된다니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 MRI 판독한다든지 초음파 저도 이제 초음파를 심장 초음파를 보고 있지만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같은 의사라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저 같은 경우도 보면서도 저 뭐 굉장히 많이 봤죠. 1년에 한 6, 700명 정도는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요.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배움의 내용, 지식과 경험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사람들이 의사들과 같은 것을 하겠다고 지금 요구하잖아요. 뭐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필수 의료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방 그쪽에서 우리가 필수 의료를 하겠다. 그리고 뭐 2년 교육만 받으면 필수 의료를 하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말이 되나요? 그럼 우리는 뭐 폼으로 뭐 딱지치기 해가지고 의사 자격증 땄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그거예요. 만약에 피부 미용을 하고 싶다든지 성형수술을 하겠다든지 레이저 치료를 하겠다든지 초음파를 쓰겠다든지 MRI를 쓰겠다든지 자 쓰세요. 써도 됩니다. 단 의과 대학에서 우리가 배운 거와 똑같은 교육을 배우세요. 그러면
당신들도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뭐냐? 한방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의학이잖아요. 의학의 한 부분으로 그냥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 받아줄 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한방이라고 했죠. 요만한 내용밖에 없어요. 지식이 요만한 것밖에 없는데 의학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소아과, 내과, 외과, 외과 중에서도 성형외과, 정형외과, 뭐 일반외과, 신경외과 이런 식으로 얼마나 분야가 많고 배울 내용이 많았으면 그런 내용들로 분야로 다 나눠졌겠어요. 나눠지는 이유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동네에 한번 가보세요. 의원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의원들 보세요. 부인과, 뭐 상과, 내과, 친구과, 무슨 과 다 한 사람이 그걸 다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한다는 건 뭐냐, 무슨 말이냐면 내용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의사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친구 뭐 한방 치료하시는 분들 레이저 치료라든지 뭐 피부 미용이라든지 MRI라든지 초음파 쓰고 싶다? 의대 오세요. 의대 와서 제대로 교육받고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반대 안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는 게 문제죠. 저번에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올렸더라고요. 아니, 걔네 그쪽 뭐 한 2년 정도 교육시켜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죠. 아니, 그 중학교, 아니, 초등학교 교사를 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교사라면 이제 그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 교대를 졸업한 거 아니에요. 교대를 졸업했다는 것은 고등학생, 대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2년 교육을 시켜주고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을 시키라 그러면 그게 가능한가요? 똑같은 거잖아요. 한방하고 우리하고 배운 내용이 전혀 달라요. 배우는 시스템도 다르고. 근데 그 사람들한테 단지 2년 줘가지고 2년 교육 받아가지고 의사 역할을 하라 그러면 아니 의사 6년 뭐하러 필요한가요? 최근에 그 어떤 사람이 뭐 5년으로 줄여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 했는데 정신이 나간 거예요. 왜 정신이 나간 거냐? 약대 6년이에요. 제가 볼 때 약대 6년 필요 없어요. 그냥 4년 하고 석사 박사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6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약학 그쪽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못 합니다. 자, 수의과 대학 6년이에요. 뭐 조금 이해됩니다. 수의과 대학은 어차피 동물을 다루는 거고 동물이라 그러면 사실 우리도 동물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거기서 그 수의과 대학도 한 6년 정도 필요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아니 수의과 대학은 6년인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과 대학은 5년을 하자고 말이 되나요? 이 부끄러운 정부와 부끄러운 한방이에요.